안녕하세요. 저는 쌍둥이를 키우고 있는 30대 싱글맘입니다. 저의 전 남편은 말 그대로 쓰레기 같은 남자였어요. 그런 남자를 왜 좋아하게 됐는지 지금의 저는 이해가 가지 않지만 그 당시에는 남편의 그런 철없는 모습도 너무 귀여워 보였거든요. 저는 당시 32의 나이로 외모가 콤플렉스인 수수한 여자였어요. 그래서 남자친구를 몇 번 사귄 적도 없지만 사귄 후에는 생각과는 다르다는 이유로 차이기 쉬운 여자였어요. 그래서 제가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할 거라는 생각은 그냥 접어두고만 있었는데 남편을 만나게 되고 그런 생각은 모두 사라졌어요. 처음 남편을 만난 건 술집이었어요. 저도 남편도 각자 다른 친구와 함께 왔었는데 어쩌다 보니 합석을 하게 됐고 그 과정에서 남편과 친해지게 됐죠. 그때 남편은 푸념처럼 말하곤 했어요. 부모님이 빨리 결혼해서 아이를 가지기를 원한다. 하지만 자기는 그렇게 해줄 여자를 아직 찾지 못했다고요. 솔직히 이 남자가 부모님에게 한없이 약한 인성 좋은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때 이야기도 많이 나누고 연락도 많이 했었어요. 그렇지만 당신은 사귀는 사이는 아니었어요. 그런데 두세 달쯤 지나니 저에게 결혼을 전제로 사귀고 싶다고 하더군요. 얼굴은 자기 타입인데 성격은 부모님 타입이라고요. 솔직히 나보다 3살이나 어린 남자에게 이런 식으로 고백당하니 저도 가슴이 두근거리며 기분이 날아갈 듯 기쁘더라고요. 그래서 시어른 될 분들을 보러 집에 갔는데 거기서부터 너무 놀랐었어요. 집은 비싸 보이는 전원주택에 부모님들도 무척 교양 있어 보여서 그냥 소시민인 나와 우리 가족이 결혼을 할 수 있을까 싶은 생각만 들더라고요. 그런데 의외로 그 집에 갔더니 시어른들이 너무 좋아하셨어요. 그렇게 두 분의 마음에 쏙 들어 결혼을 하게 됐고 결혼 후에는 금전적으로 도움도 많이 받았어요. 시부는 엄격한 면이 있지만 상냥하신 분이고 시모도 친절하고 부드러운 분이셨거든요. 그런 제 결혼 생활은 완벽한 신데렐라 스토리가 될 뻔했지만 저에게는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바로 외동아들로 곱게 큰 남편이 철이 없고 생각이 너무 짧다는 거였어요. 사실 결혼 후에 들은 이야기였는데 시부모가 저를 좋아한 이유도 제가 연상에다 차분한 성격이라 남편을 잘 단속할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대요. 그런 이야기까지 듣고 나니 가정의 평화를 위한 책임감이 막중해지더군요. 그러다 찾아온 위기는 아이를 낳기 전이었어요. 그때는 한창 아이를 낳으려 노력하던 때였어요. 시부모님이 너무 손주를 원하기도 하셨지만 저도 슬슬 더 늦으면 노산이 될 상황이 오기 시작했으니까요. 그렇게 열심히 시험관 준비 중이었는데 남편은 그때쯤 점점 늦게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남편은 당시 중소기업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결혼 1년 차에는 꼬박꼬박 집에 잘 들어오더니 2년이 넘어가자 점점 풀리기 시작했어요. 취해서 들어오는 것도 많았지만 다음날 새벽에 집에 들어온 적도 많았어요. 처음에는 야근하고 회식하느라 늦는다는 남편의 말을 믿었는데 뒤로 갈수록 믿기 힘들어지더라고요. 왜냐면 퇴근 시간인 저녁 6시 이후로는 절대 제 연락을 받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는 집에 들어오기 직전에 연락을 한다거나 아예 답이 없이 늦은 적도 많았어요. 처음에는 바빠서 그런 거라 생각했는데 이렇게 계속 바쁠 리가 없잖아요. 야근을 한다면 야근 수당이 붙어서 월급이 많아져야 하는데 월급은 계속 그대로고요. 그렇다면 이유는 2가지 중 하나였죠. 야근을 하지 않고 내게 거짓말을 했거나 야근을 했지만 야근 수당을 다른 데에 썼거나 솔직히 어느 쪽이든 문제는 있다고 생각했어요.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오랜만에 만난 고향 친구가 좋은 생각을 알려주더라고요. 네 이름으로 전화해서 안 받으면 다른 사람 이름으로 연락해봐. 똑같이 안 받으면 바쁘다는 거고 혹시나 받으면 남편이 네 전화를 피한다는 뜻이지. 참으로 좋은 생각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그때가 저녁 8시쯤이었는데 역시나 전화를 받지 않더군요. 그리고 친구의 계정으로 남편의 SNS에 안녕하세요 라고 짧게 연락을 시도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바로 연락이 오더라고요. 그 연락을 보니 화가 완전 뻗치더라고요. 게다가 연락 온 메시지가 더 열받게 했어요. 남편 놈은 안녕하세요라는 물음에 누구였지? 혹시 그때 그 클럽에서 만난 사람인가? 하고 보냈던 거예요. 열받은 저는 바로 제 폰으로 남편에게 연락을 했어요. 역시나 받지 않길래 남편에게 톡을 보냈죠. SNS 계정으로 인사 보낸 건 아니까 지금 당장 집에 들어와? 라고 말이죠. 저는 친구에게 미안하다고 하고 집으로 돌아가 남편을 기다렸어요. 그런데 간 크게도 남편은 4시간이나 지나 자정을 훌쩍 넘긴 시간에 어슬렁어슬렁 들어오더라고요.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는 그런 태연한 얼굴. 저는 열이 받았어요. 내가 들어오라고 했는데 여태껏 뭐 했어? 야근한다는 것도 다 거짓말이지? 좀 그만해. 짜증나게 왜 이렇게 집착하는 건데? 결혼했으면 이제 슬슬 놔줘야 할 때 되지 않았어? 짜증나게 맨날 저녁에 전화하고. 바쁜데 너 때문에 일도 제대로 못한다고. 얼굴 가득 짜증을 채운 남편 놈을 보니 기가 차서 말도 안 나오더라고요. 왜 방귀 낀 놈이 화를 낼까요? 지금 이 상황에서는 제가 화를 내야 하는 거잖아요. 지가 뭘 잘못했다고 짜증을 내는지. 뻔뻔한 남편 놈의 태도에 저는 더 열이 받아버렸죠. 도대체 뭘 하고 싸돌아다니느라 와이프 전화 연락 다 씹는 건데 모르는 여자 연락받을 시간은 있고 내 연락받을 시간은 없어? 모르는 사람이 연락 오니까 아는 사람인가 싶어서 다시 연락했던 거고 당신은 어차피 집에 빨리 오라는 이야기만 할 거니 일부러 안 받은 거지. 내가 이렇게 된 데는 네 책임도 있잖아. 매번 똑같은 걸로 전화하는데 안 지쳐? 뚫린 입이라고 멍청한 소리를 마구마구 짓거리는 남편을 보니 새삼스레 제가 왜 이런 남자랑 결혼했나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와이프가 화를 내는 게 당연한 이 상황에서 뭐가 그렇게 당당한 건지. 야, 내가 매번 똑같은 거 물어볼 거 알면 미리 늦게 간다 일찍 간다 이야기하면 될 일 아냐. 그러면 내가 너 기다리느라 언제 오냐고 물을 필요 없고. 그리고 너 늦게 오는 거 여자 만나느라 그런 거지? 그런 거 아니라고. 너 완전 상상력이 대단하네. 내가 여자 만난 증거라도 있어? 증거가 있으면 가져와. 나는 너무 결백하거든. 솔직히 나처럼 사람 좋아하고 노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 여태껏 결혼하고 한 번도 그렇게 즐기지를 못했는데 무슨 여자야? 너 여기서 한 발짝만 더 가면 의부증이야. 알아? 그러니까 내 일에 신경 쓰지 마. 저는 뱃속에서 솟아오르는 분노를 꾸역꾸역 삼켰어요. 큰 소리를 내지 않으려 얼마나 고생했는지 계속 침을 삼켜야 했어요. 의부증? 네가 그렇게 행동을 하니까 내가 의심하는 거잖아. 그리고 진짜로 의부증이 어떤 건지 보여줄까? 네가 제일 싫어하는 집착질 보여줘봐. 그래, 너 마음대로 살아봐. 그럼 나도 내 마음대로 시댁에 다 일러 바칠 거니까. 저는 결국 최종 병기를 꺼냈죠. 시댁. 예전에 남편이 제게 이렇게 말했었어요. 부모님은 끊을 수 없는 돈줄이자 족쇄라고 말이죠. 그러니 시댁 이야기만 나오면 약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남편이 중소기업에서 박봉으로 일하면서도 넉넉하게 살 수 있는 건 시댁에서 주는 용돈 때문이었어요. 시부는 매달 우리 집에 80만 원 정도를 주고 계셨어요. 저랑 남편이랑 딱 40씩 나눠 썼는데 그게 크거든요. 꽁돈이라는 생각도 들고 근데 시댁에서는 한 가지 원칙은 지키셨어요. 남편이 사고를 치면 용돈을 끊어버려요. 물론 시부께서 몰래 제 손에 80만 원씩 쥐어주셨지만 남편은 그런 사정 따위 모르고 있고요. 그리고 그 시댁 어른들은 저를 남편보다 더 믿고 있었으니까요. 남편도 그걸 아는지 결국은 화를 꾹꾹 참으며 말하더군요. 집에는 말하지 마. 일찍 오면 되지? 진짜 너 치사하다. 어떻게 그런 걸로 사람 약점을 잡고 흔들어? 내가 큰 거 바래? 연락 잘하고 늦는 거 좀 피하고 여자 만나지 말고. 그 3가지는 결혼한 유부남의 필수 조건 아니야? 막말로 내가 연락도 안 하고 매일 늦고 술이나 처마시고 깔라대서 집에 남자 향수 풀풀 풍기면서 들어와서 남자하고 연락 주고받는다고 생각해봐. 너라면 그게 정상적인 유부녀라고 생각해? 그 이야기를 들은 남편은 제 말이 일리가 있다고 느꼈는지
한마디 딱 하더군요. 연락만 잘하면 되지. 결국은 그렇게 용돈을 받지 못할까봐 남편은 그 뒤로 연락을 잘하게 됐어요. 잘한다기보다는 형식적이긴 하지만 꼬박꼬박 하게 됐죠. 연락이나 야근은 문제가 풀렸는데 한 가지는 아직도 제 머릿속을 어지럽히고 있었어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여자를 만나는 것 같았거든요. 모르는 여자의 연락에 그때 클럽에서 본 애냐고 묻는 건 아무리 봐도 여자를 만났다는 뜻이잖아요. 솔직히 클럽을 다니는 것도 신경이 쓰였지만 그 문자 때문에 더 신경이 쓰여서 그건 추궁하지도 못했어요. 그래서 그 뒤로 남편 카드 내역을 종종 뒤졌어요. 이렇게까지는 하고 싶지 않았지만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그래도 그 뒤로는 조용히 몇 달을 넘어갔어요. 그렇게 지지고 볶던 우리에게도 새 생명이 찾아왔어요. 저희는 자연임신이 안 돼서 시험관을 했었고 그렇게 이란성 쌍둥이를 낳았어요. 이때도 남편은 얼마나 비협조적으로 굴었는지 시모가 강력하게 아이를 원하지 않았다면 아이가 생기지 않았을지도 모를 정도였어요. 저는 천사 같은 두 아이들을 위해 간호사 일을 그만두고 집에서 육아에 전념하기로 했어요. 육아휴직이 없었지만 시모가 매달 150만 원 정도 주고 있었어요. 솔직히 우리가 살고 있는 집도 차도 모두 시부모 명의라 저희 앞으로는 돈 나가는 게 별로 없었어요. 게다가 시모는 자주 저희 집으로 배달을 시켜주셨어요. 시댁에서 드실 고기나 야채, 과일을 저희 집으로도 똑같이 배달시켜주곤 하셔서 따로 저희가 돈이 들어갈 곳도 많이 없었어요. 대신 쌍둥이 육아는 거의 혼자서 해야 해서 힘들긴 했어요. 그렇게 육아에 제가 신경을 온통 뺏기고 있을 때 망할 놈은 주말마다 놀러 나가기 바빴어요. 그래도 평일에는 일찍 집에 들어오려고 했으니 저도 평범하게 생각했었고요. 게다가 친구와 주말에 여행을 가거나 일로 출장을 가는 일이 잦아져서 남편의 폰에 위치 추적 어플도 설치했었거든요. 혹시나 또 다른 여자 만나러 갈까 봐서요. 그런데 항상 간다던 목적지 그대로였고 친구들도 모두 사진 찍어서 보내니 의심할 게 없었어요. 그렇게 지내다가 하루는 시모와 병원에 다녀오는 길에 아무 생각 없이 위치 추적 어플을 켰어요. 평일 낮이라 회사에 있을 거라는 당연한 생각을 하고 켰는데 현재 남편의 위치는 회사가 아니라 강릉이더군요. 어플이 혹시라도 잘못됐을 수도 있으니 확인을 해보려고 남편 회사에 전화를 했어요. 남편이 연락을 안 받는다고 하고 바꿔달라고 했더니 남편이 연차를 썼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그 말에 잊고 있던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꼈어요. 애들이 있으니 화는 못 내고 참고 있었는데 더 미쳐버리겠더라고요. 와이프에게 숨기고 평일에 연차를 썼다. 분명히 숨기고 싶은 행선지 숨기고픈 상대가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이건 99.9% 여자가 있는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아무리 요리조리 찾아봐도 꼬리를 못 잡겠더라고요. 기회를 엿보고 있었는데 며칠 뒤 주말에 남편이 인사불성이 돼서 친구들에게 실려왔더라고요. 저는 이때가 기회라고 생각하고 남편의 폰부터 뒤졌어요. 그런데 이 용의주도한 남편놈은 패턴과 비밀번호까지 싹 다 바꿔놨더라고요. 지문으로도 해봤는데 지문 인식도 안 해놨더군요. 결국 커탁만 친 저는 한숨을 쉬며 남편을 놔두려다가 남편의 넥타이가 사라진 걸 발견했어요. 아침에 나갈 때는 분명 제가 선물한 넥타이를 착용했었거든요. 그게 사라진 걸 보니 기분이 또 나빴어요. 이제는 제가 사준 선물까지 막 버리고 다니나 싶은 생각이 들었거든요. 주말이라 애들을 시댁에 맡겨놓았던 저는 남편과 같은 집에 있기 싫어서 낮쯤에 밖으로 나와 길거리를 걸었어요. 저녁까지 들어가지 않고 혼자 시간을 보내다가 중고거래 어플에서 보내온 알림을 받고 집으로 향했어요. 공기청정기를 시모가 새로 사줘서 기존에 쓰던 걸 중고거래하려고 했거든요. 그 글을 올려놨었는데 누군가 연락이 온 거죠. 그 연락을 확인하러 중고거래 어플에 들어간 저는 그곳에서 잃어버린 물건 주인을 찾는다는 최신 글을 보고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바로 뒷면에 남편 이름이 적힌 남편의 넥타이였거든요.
집 근처에 술집 사장이 올린 글이었는데 어제 처음 온 손님 넥타이라며 가져가라고 글을 올려놨더라고요. 저는 이거다 하고 생각하고는 후다닥 술집으로 향했어요. 안녕하세요. 넥타이 보고 왔는데요. 저희 남편 거라 찾으러 왔어요. 제가 말을 꺼내자 술집 사장님이 고개를 갸웃거리더라고요. 왜 그러세요? 아니, 어제 본 얼굴이랑 다른 것 같아서요. 어제 같이 오신 분 맞죠? 그 이야기에 드디어 꼬리를 잡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제 분명히 다른 여자랑 여기 온 게 틀림없었어요. 저기 혹시 그 CCTV 영상 좀 볼 수 있을까요? 어제 남편이 지갑도 잃어버린 것 같아서 확인 좀 하려고요. 물론 그런 적은 없지만 이렇게라도 말하지 않으면 CCTV를 보여주지 않을 것 같아 그렇게 말하고 CCTV 영상을 돌려봤어요. 그리고 남편의 옆에 있던 여자의 얼굴을 확인하던 순간 저는 머리를 강하게 한 대 맞은 기분이 들었어요. 저번에 친구 계정으로 남편에게 연락을 보냈었잖아요. 그때 그 친구였던 거예요. 이 두 사람이 나 몰래 만나고 있었던 거죠. 게다가 어찌나 가까운 사이인지 아주 찰싹 붙어가지고는 누가 봐도 우리 연인 사이예요 하는 모습을 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동영상을 사진과 영상으로 저장해서 남편에게 바로 보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남편의 전화가 계속 오는데 싹 다 무시했어요. 어차피 집에 가서 볼 걸 여기서 체력, 마음 낭비 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집에 도착하자마자 남편이 꺼낸 첫 마디가 뭐였는지 아세요? 왜 전화를 안 받아? 몇 번을 전화했는지 알기나 해? 왜 내 전화 무시하는데? 전화를 무시한 게 그렇게 큰일일까요? 매번 무시하는 너는 뭐냐고 쏘아주려다가 겨우겨우 참은 제가 말했어요. 내가 보낸 사진을 보고도 왜 전화 무시하냐는 말을 먼저 하는 너라는 놈에게 이제 질리려고 해. 그래 말해봐. 언제부터 내 친구랑 바람 폈어? 언제부터겠어? 네가 그 여자 계정으로 나한테 연락했을 때부터지. 그렇게 예쁜 여자가 있었는데 잘도 숨겼네? 제가 제 손으로 무덤을 판 게 됐어요. 불륜도 쿵짝이 맞아야 하는 거잖아요. 남편만 단속한다고 될 일이 아니었어요. 저는 제 친구가 제 남편에게 들이댔다는 것도 정말 충격이었어요. 그런 친구라고 생각한 적 전혀 없었으니까요. 야, 쓰레기 같은 놈아. 네가 와이프 친구한테 손을 대? 게다가 그렇게 당당하게 바람피는 것까지 이야기할 상황이야? 이럴 거면 나랑 왜 결혼했어? 왜 날 이렇게 비참하게 만드는 건데? 제가 꺼낸 말은 거의 한풀이었어요. 대답 같은 건 듣지 않아도 되는 한풀이. 그런데 남편 놈은 기가 막힌 대답을 내놓더군요. 네가 성격은 수수하고 조용해서 내가 밖으로 나돌아다녀도 별말 안 할 줄 알았지. 이렇게 괄괄하고 집착하는 성격인 줄은 꿈에도 몰랐어. 이렇게 땡땡댈 줄 알았으면 다른 여자랑 결혼하는 게 차라리 나았을 것 같아. 엄마가 빨리 결혼해서 애 낳으라고 난리쳐서 제일 만만해 보였던 너하고 결혼한 건데 완전 망했잖아. 네가 다른 여자 만나고 밖으로 나돌아다녀도 별말 안 하고 참아주는 여자? 그런 여자가 세상에 어디 있겠어. 있다면 네 돈 보고 결혼해서 딴 주머니 차려는 여자겠지. 내가 미쳤지. 네 본성을 못 알아보고 결혼한 내가 미친 거야. 그래, 조용하고 아무 말 못할 여자랑 결혼하고 싶었으면 인형이랑 결혼하지 그랬어. 그러게 좀 적당히 했어야지. 이게 뭐야? 결국은 내가 너한테 마음 뜬 건 다 네 탓이라고. 내가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난센스야. 원인은 모두 너한테 있다는 말이지. 밖으로 내뱉는다고 다 말이 아니야. 뭐 됐어. 너랑은 이야기 끝났어. 그럼 같이 가서 시부모님한테 이혼하겠다고 말씀드려. 나 당신이랑 못 살겠으니까. 정말? 진짜 이혼해주는 거야? 우와, 요 근래 들어 너무 좋은 일이잖아. 그래, 내가 가서 직접 말할게. 지금 갈까? 룰루랄라 얼씨구나 좋아하는 남편놈을 보니 생각하는 게 눈에 환하더라고요. 돌싱되면 신나게 놀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듯 했어요. 그렇지만 누가 그렇게 놔둔대요? 절대 그렇게 놔둘 수 없죠. 남의 눈에 눈물 나게 해놓고 즐겁게 보내도록 만들면 안 되죠. 내가 불행한 만큼 너도 불행해져야 똑같을 거잖아요. 제가 굳이 남편놈에게 이혼 이야기를 직접 시부모님에게 밝히라고 한 데는
다 이유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도 모르고 좋아하며 앞장서는 남편을 보니 속으로는 회심의 미소를 날리고 있었어요. 저와 남편이 시댁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저녁 시간이 훌쩍 지났을 때였어요. 아이들은 모두 작은 방에서 자고 있었고 시부모님은 두 분이서 조용히 TV를 보고 계셨어요. 어머, 너희들 웬일이니? 갑자기 무슨 일이야? 애들 벌써 데리러 왔어? 아님, 어디 아파? 시모는 걱정이 가득한 얼굴로 저희에게 왜 왔냐고 물어봤어요. 아니, 콕 집어 저에게 말한 거죠. 시모와 함께 병원을 다녀온 게 며칠 전 일이라 시모가 저에게 신경을 많이 쓰고 계셨거든요. 저는 남편을 앞으로 떠밀었어요. 남편은 당당한 걸음으로 앞으로 나서더니 자기가 결심한 걸 이야기하더라고요. 엄마, 우리 이혼하기로 했어. 그러니까 그렇게 알고 있으라고. 남편 놈의 폭탄 발언에 시부모는 완전 난리가 났어요. 갑자기 그게 무슨 말이야? 이제 막 쌍둥이 낳은 애들이 이혼은 무슨 이혼이야? 너희 싸웠니? 싸웠다고 해서 그런 말 막 하면 안 돼. 그래, 무슨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대화로 잘 풀어봐, 응?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 같은 거야. 둘이서 잘 이야기해보면 분명히 조율이 될 테니까. 시부모는 저희를 달래려 애쓰는 중이었고 남편은 그 상황에서도 아주 당당하게 말하더라고요. 아니, 남편이 밖에서 하는 일에 사사건건 참견하고 떽떽거리며 잔소리하는 거 싫어서 이혼하고 싶은 거예요. 게다가 의부증까지 있는지 저한테 위치 추적 앱 같은 거 설치해놔서 솔직히 숨 막혀서 같이 못 살겠어요. 다른 사람들이 들으면 오해하겠어. 당신은 아무 잘못 없고 나만 잘못한 것처럼 말하네? 왜 당신 바람핀 이야기는 안 해? 나한테 속이고 내 친구랑 강릉 여행 가고 술집에서 친구 옆에 끼고 놀다가 내가 선물해준 넥타이 버리고 온 건 왜 이야기를 안 해? 부모님들도 모든 상황을 다 들어야 우리가 왜 이혼을 결심했는지 이해하실 거 아냐. 누가 이야기 안 한대? 이제 막 할 거였다고. 뭐 엄마 아빠 들으신 대로 바람핀 건 사실이고요. 당분간은 돌싱으로 있고 싶어요. 솔직히 결혼 생활 내내 너무 답답했거든요. 와이프가 잘못하긴 했지만 저도 바람핀 책임은 있으니 부모님이 이 여자한테 위자료 두둑히 좀 챙겨주고 좋게 끝내면 될 것 같아요. 그 말을 들으니 제가 이혼을 결심한 게 정말로 잘한 일이라는 게 확 와닿더라고요. 여전히 철없고 정신 못 차리는 천하의 개쓰레기 같은 발언을 아무렇지 않게 하는 남편을 보니 말이죠. 그리고 그 말을 면전에서 듣고 있는 시부모의 꼭지도 함께 돌게 만들더라고요. 야, 너 미쳤어? 네가 지금 제정신으로 그런 말하는 거냐? 당분간은 돌싱으로 있고 싶어? 이 미친놈이. 지금껏 네가 어떤 미친 짓을 해도 귀한 외동아들의 마음이 약해서 이해해주고 넘어가주고 뒤처리 다 해서 정리해줬는데 지금 네 이혼까지 우리더러 책임지라고? 네가 사람 새끼냐? 네가 잘못을 했으면 네가 책임지고 상황을 정리해야 하는 거 아니야? 그렇게 바람을 폈다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뻔뻔함은 도대체 어디서 생기는 거냐고? 온화하던 시부의 얼굴이 벌겋게 터질 것처럼 부풀어 올랐고 남편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지금 이 상황을 이해조차 못하고 있더라고요. 아니, 여태껏 잘해주셨잖아요. 결혼한 거 그냥 이혼하겠다는데 왜 그렇게 심각하게 굴어요? 솔직히 애가 뭐가 그렇게 중요한데요? 저는 제 인생이 더 중요해요. 애한테 인생 붙들리는 거 딱 사양이라고요. 남편의 말에는 더 이상 생각해줄 가치조차 없었어요. 어머님, 아버님, 일이 이렇게 됐으니 며칠 전에 저와 나눈 이야기는 없던 걸로 해야 할 것 같아요. 어차피 가족이 아니면 그게 좀 힘들다고 하니까요. 아가, 안 돼. 다시 한번 생각해봐. 네가 힘든 건 내가 다 알아. 이 정신 나간 아들놈은 내가 제자리에 돌려놓을 테니까 아무 생각하지 말고 제발, 응? 너 이 미친놈아. 너 와이프의 생떼 같은 자식들 놔두고 뭐하는 짓거리야? 네가 뭔 짓을 한지 알기나 해? 이 천하의 모조리 같은 놈, 네가 결국은 이렇게 불효를 해? 아니, 왜 나한테 소리 지르냐고요? 내가 엄마 아들인데 왜 저 여자 편만 들고 있는데요? 솔직히 이것도 엄청 짜증나거든요? 내가 무슨 말만 하면
며느리한테 물어봐야 한다. 며느리랑 상의했냐? 안 되겠다, 며느리한테. 이게 정상이에요? 볼멘 소리로 불평을 쏟아내는 남편을 보더니 시부가 맞받아쳤어요. 네가 이러니까 우리가 며느리를 찾는 거 아니냐? 네가 처신을 똑바로, 아니지, 상식적으로만 해도 우리가 며느리를 찾을 리가 있겠어? 너 혼자 애 둘을 어떻게 키울 건데? 귀찮게 애는 왜 키워요? 그냥 다 이 여자 줘버려요. 애는 기회 되면 다시 만들면 되지. 네가 진짜 미쳤지? 너희가 왜 시험관을 했는데? 네가 지금 시험관 아니면 애를 못 낳는다고? 그 와중에 손주들까지 우리한테서 떼어놓겠다고? 네가 사람 새끼야? 넌 도대체 뭐가 모자라서 이렇게 참한 며느리랑 이혼을 하려는 거야? 네가 여태껏 데려왔던 애들 중에 이만큼 착하고 성실한 애가 있기는 했어? 설마 또 어디서 너처럼 노는 거 좋아하는 여자 데리고 오면 우리는 허락할 생각 추호도 없어. 아버지, 그건 걱정하지 마시라고요. 저 당분간 여자 데리고 올 생각 없다니까요. 솔직히 돌싱을 좀 더 즐기고. 그 이야기에 시모가 남편 등짝을 찰싹 때리더라고요. 결국 참지 못한 거겠죠. 저는 이 쓰레기 같은 남편놈이 이제 무슨 말을 해도 더 이상 화가 안 났어요. 그냥 빠른 손절이 답이라는 것만 더 강하게 느낄 뿐이었죠. 뭘 더 즐겨 뭘? 네가 지금 엄마 목숨줄 가지고 있는 거 모르지? 이런 말까지 안 하려고 했는데 네 와이프가 나한테 뭘 해주기로 했는지 모르지? 그게 뭔데요? 뭔데 이렇게 호들갑인데요? 뭐 얼마나 대단한 거길래 거창하게 목숨줄 운운하는 건데? 네 와이프가 얼마 전에 너희 엄마랑 병원 갔다 왔어. 신장이식 적합한지 조직검사 받으러. 검사상 운이 좋은 건지 하늘이 도왔는지 조직이 잘 맞아서 이식 진행하기로 했는데 네가 지금 이혼하면 그 신장 못 받아. 엄마 매번 투석하러 다니느라 힘든데 너 때문에 이식도 못 받고 죽으면 네가 책임질 거야? 내가 며느리 신장 때문에 이러는 거 아니야. 시부모한테 신장 떼주는 게 어디 쉬운 일인 줄 알아? 네가 모자람 없이 컸다고 돈이면 다 된다고 생각하나 본데 이런 거는 돈으로 되는 문제가 아니야. 하늘이 내려준 기인을 네가 네 발로 차버리니 이 부모 속이 문드러지는 거 아니냐고. 어른들한테 잘해. 애들한테도 잘해. 성격도 좋고 너 단속도 잘하는 이런 며느리 대체 뭐가 문제라고 네 놈은 이혼을 하겠다 지랄이야? 시부의 그 말에 남편의 얼굴이 깜짝 놀라더라고요. 저는 이때 남편이 180도 돌변해서 저한테 사과라도 하면 어쩌나 생각했거든요. 솔직히 정이 뚝 떨어진지라 어차피 이혼 결심은 했는데 진심으로 사과하면 시부모님 생각에 마음이 약해지면 어쩌지 하는 생각이었죠. 그치만 저의 기우였던 거죠. 이 멍청이가 뭐라는 줄 아세요? 그러면 나한테 먼저 말했어야지. 그런 건 내가 해결해 줄 수 있으니까. 뭐? 이식을 네가 해주려고? 시부모는 기대감 하나도 없는 목소리로 남편에게 물었고 남편은 당당하게 말했죠. 지금 사귀는 여자한테 말하면 되잖아. 그 여자가 엄마한테 주면 되지. 조직검사 안 맞으면 다른 여자 데리고 올게. 그럼 됐지? 그 이야기를 듣는 저도 벙치고 시부모님도 벙치고 결국 시부모님은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는 또 등짝을 날리더라고요. 얼마나 분노했는지 시부는 말까지 더듬더라고요. 하긴 그 대사가 충격이긴 했어요. 지가 만날 여자들은 뭔 죄예요? 게다가 시부모님들이 그런 걸 허락이나 할 것 같으냐 그 말이죠. 제가 신장 주겠다고 했을 때도 극구 사양하셨던 게 시모였어요. 어차피 오래 살았다며 네 거 받고 몇 년 더 사는 게 무슨 의미냐고요. 시모는 진짜 좋은 분이신데 자식은 왜 이 모양 이 꼴인 건지. 너 이 미친놈이 말을 네가 지금 무슨 말을 한 건지 알기나 해? 그럼 그렇지. 네가 해주겠다는 말은 애초에 기대하지도 않았어. 그런데 이런 정신 나간 말을 들을 생각도 없었다고. 뭐? 여자들을 데려와서 검사를 해? 이 미친놈이 아직 정신을 덜 차렸어.
무슨 뻔뻔함으로 그런 짓을 하게 해? 아이고, 머리야. 내가 자식 새끼를 잘못 키웠어. 오냐오냐 키웠더니 아주 제 앞가림 하나도 못하는 애 하나를 어른으로 키웠네. 차분하고 꼼꼼한 며느리 보고 겨우 결혼시켜놨더니 결국은 내가 또 이 꼴을 봐. 저는 이 정신나간 멍청이와는 더 이상 함께할 수 없다는 걸 재확인하고서야 시부모님에게 다시 말했어요. 어머님, 아버님, 죄송해요. 솔직히 이 사람이 저한테 사과했으면 어떻게든 참고 살아보려고 했는데 이렇게까지 말하니 이혼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저도 이런 말씀을 드리게 돼서 너무 죄송해요. 아가, 너 없으면 얘 사람 구실하면서 못 살아. 그러니까 제발 신장 같은 건 안 줘도 되니까 옆에 붙어서 사람처럼만 살게 해줘라, 응? 부탁이야. 너 이혼하고 나면 얘가 데려올 여자들 안 봐도 눈에 훤해. 죽었다 깨도 너 같은 여자 못 만나. 그러니까 제발. 엄마, 뭐 하는 거야? 왜 이 여자한테 매달리는데? 그리고 내가 뭐 어때서 그러는 거냐고. 나도 철들었다니까. 엄마 신장도 내가 하나 갖다 주겠다니까. 미친놈아, 말 좀 그만해. 네가 말할 때마다 이 엄마 가슴이 무너진다. 신장 소리 어디 가서 하지도 마. 이혼하면 가족이 아닌 게 돼서 공여자가 힘들 거라고 알고 있거든요. 결국은 이렇게 이혼해서 시댁과 남이 되게 되었으니 시모와 시부가 저에게 너무 잘해주셔서 미안한 마음은 가득했지만 어쩔 수 없는 일이잖아요. 남편이 제 곁에 붙어 있다면 신장 하나 줘도 몸 관리하며 평생을 살아갈 수 있겠지만 남편 없이 애 둘을 혼자 키워야 하는 상황이면 신장 하나 없는 게 어떤 느낌인지 감도 오지 않을 만큼 두렵거든요. 결국 저는 시부모와 남편 놈을 놔두고 나왔어요. 제 이야기는 끝났고 시부모와 남편이 할 이야기가 남았겠죠. 저는 나와서 바로 상간녀인 제 친구를 찾아갔어요. 그 상간녀는 저와 결혼 후에 만난 친구거든요. 그래서 결혼식에도 온 적 없고 남편과 만난 적도 없었어요. 원데이 클래스 하면서 만난 사이라 엄청 친하고 그럴 것도 없었지만 말이 잘 통한다고 생각했는데 뒤로 이렇게 음침한 일을 벌일 줄은 상상도 못했네요. 저는 친구에게 만나자고 연락을 넣고 카페에서 기다렸어요. 앉아. 너 나한테 해야 할 말 없어? 저는 오자마자 친구에게 물었어요. 무슨 말? 나 너한테 할 말 없어. 네가 나한테 보자고 한 거니까 네가 나한테 할 말이 있는 거겠지? 무슨 일인데 불러내서 분위기 잡는데? 꼭 내 입으로 들어야겠어? 너 내 남편이랑 바람 피는 거 나한테 들켰어. 이래도 할 말 없어? 아, 그거? 그게 어때서? 사람 만나서 사랑하는 거 흔한 일 아니야? 그 사람의 유부남이었을 뿐이고 나는 그래도 상관없다고 생각한 것뿐이고 내가 직접적으로 너한테 상처 준 건 없잖아. 아주 둘 다 쌍으로 또라이였더라고요. 말하는 걸 들으니 참. 그래, 상처 준 건 없지. 그래도 남의 남편하고 바람난 걸 세상에서는 불륜이라고 불러. 그리고 너는 상간녀고 내 남편은 불륜남이지. 넌 뭐가 그렇게 잘나서 떳떳해? 네가 한 행동에 조금도 미안한 마음 없어? 너 설마 이러려고 나하고 친구했어? 솔직히 네가 하고 다니는 거 보면 네 남편 궁금하기는 했어. 돈도 많아 보였고 노는 것도 좋아하는 것처럼 보여서. 그때 내 SNS로 연락하라는 것도 일부러 그런 거야. 연결고리가 있어야 하는데 네가 딱 잘 걸려준 거지. 솔직히 나는 네가 이혼하든 안 하든 상관없어. 그냥 내 옆에서 풍족하게 만들어줄 남자만 있으면 되거든. 그러니까 돈 많아서 내 남편을 꼬셨다는 말이었어요. 실상은 시부모 돈 없으면 완전 평범하다 못해 쥐꼬리만한 월급 겨우 받는 회사원인 거 알면 어떨까? 반응이 궁금하더라고요. 그냥 사실대로 말해주려고 했죠. 너는 지금 네가 처한 상황을 모르나 본데 생각보다 일이 크게 났거든? 나는 너희 이혼하든 안 하든 상관없다니까? 이혼하면 좋게 하지. 난 솔직히 그 사람이 딴 여자 만나도 이해할 수 있어. 돈 많잖아. 돈만 갖다 주면 별로. 부러우면 부럽다고 말해. 결혼하고도 여자 때문에 전전긍긍하는 네가 불쌍해서 그래.
그 남자 폰 보니까 나 말고도 여자 많던데 뭐. 제 말을 제대로 듣지도 않고 그저 이딴 말만 짓거리는 친구를 보니 참으로 답 없다고 생각했어요. 안 부러워 전혀. 그리고 넌 남편이 어떤 놈인지도 모르고 있는 것 같고 그 집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도 모르는 것 같네. 내가 말해줘도 들을 것 같지도 않고 그냥 몸소 겪어봐. 네가 그렇게 즐거울 수 있는 것도 오늘까지일 테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애를 그냥 두고 나와버렸어요. 길게 말할 것도 없더라고요. 차랑 뭐 이런 이야기 했으면 저도 화났을 텐데 돈 이야기하니 그냥 김 빠지더라고요. 돈 보고 만나는 걸 보니 조만간 남편 본체 알면 떠나겠구나 싶기도 했고요. 그렇게 며칠 뒤에 시모한테 저 연락이 왔더라고요. 이혼 이야기 마무리도 할 겸 잠시 집에 오라고요. 시댁에 갔더니 그 짧은 시간 동안 몇 년은 늙어버린 것 같은 시모가 앉아있더라고요. 왔니? 네, 어머님. 혹시 몸이 많이 안 좋으세요? 병원 가보셔야 할 것 같은데. 괜찮아. 나도 몸이 아픈 게 아니라 머리가 아픈 거야. 내가 어제 무슨 꼴을 당했는지 어제 이놈이 웬 여자 하나를 데려왔더라고. 알고 보니까 지가 만나는 여자라는데 딱 봐도 상간녀더라고. 내가 맘에 들지 않아서 빨리 내보내려고 했는데 세상에 이놈이 그 여자한테 뭐라고 했는 줄 아니? 야, 우리 엄마한테 신장 하나 이식해줘. 그럼 나쁘지 않게 대접할게. 이러는 거야. 그 여자애가 놀라서 자기가 왜 그래야 되냐고 했더니 아들놈이 자기랑 결혼하려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한다고 하지 뭐니? 그 대화에 나도 놀라고 남편은 더 열받아서 노발 대발. 그 와중에 병원까지 데리고 간 거 아니? 병원을요? 거기 가서 뭘 했는데요? 뭐긴 뭐야. 내 아들인데 그 속을 모르겠어? 어디서 그런 미친 것이. 근데 그 여자도 만만치 않더라. 나한테 자기가 신장 주겠다면서 결혼하려면 당연히 그렇게 하겠다면서 앞장서는데 아휴, 결국은 바로 나왔어. 검사는 안 하셨나 보네요. 시간 좀 걸리던데. 그게 아니야. 조직 검사를 할 필요조차 없었거든. 세상에 그 상간녀가 얼마나 술을 많이 마셨는지 신장이 너무 안 좋아서 도리어 치료받아야 한다는 판정받고 입원했어. 예, 그 와중에 아들놈이 상간녀한테 난리를 치는데 너 같은 거 필요 없다면서 거기서 내버려 두고 오지 뭐니? 네가 이혼한 거 천만 다행이야. 내가 그놈 엄마이긴 한데 네가 같이 있었다간 너만 힘들었을 거다. 오늘은 또 뭐라는 줄 아니? 나한테 신장 줄 여자 찾겠다면서 더 열심히 여자 만나러 다니는 꼴이. 내가 그래서 내 앞에서 신장 얘기 절대 하지 말라 그랬어. 어디서 사람을 이식 못 받아서 환장한 사람으로 만드는지 내가 이러다 제명에 못 죽지. 그 이야기를 듣는데 너무 웃겨서 웃음이 나올 뻔한 걸 참느라 고생했어요. 하긴 술 좋아하고 노는 거 좋아하면 신장이 안 좋아질 수도 있죠. 시모는 제게 미안하다며 양육권과 친권에 관해서는 다 저에게 맡기겠다고 했어요. 시모도 아시는 거죠. 본인은 몸이 힘들어서 손주들 보살필 처지도 아니고 그렇다고 아들놈에게 맡기려니 믿음이 없고 결국 남는 건 저뿐이었으니까요. 남편은 그렇게 잘 사는 것처럼 보였는데 이혼이 제게 유리하게 흘러가자 상황이 달라졌어요. 너 왜 위자료 지급 안 해? 그리고 애들 양육비도 안 줬거든? 처음부터 이렇게 굴면 나중에 곤란해. 제가 전화를 먼저 했어요. 지급받아야 할 돈들이 나오질 않아서요. 그랬더니 약간 당황한 말투로 말하더군요. 엄마가 돈 준 거 아니야? 이상하네. 우리 집 전기랑 난방도 끊겼어. 그리고 잠깐만. 폰 너머로 도어락 비밀번호 누르는 소리가 몇 번이고 들리더니 당황한 듯 남편이 말하더라고요. 집이 잠겼는데? 결국 당황한 남편이 전화를 끊었어요. 분명히 시댁에서 손 쓴 것 같아서 시댁에 전화해서 물었더니 시부 명의의 카드는 모두 정지시키고 집은 아예 팔아버리려 내놨다고 하더군요. 시부 말로는 이대로 놔두면
아예 인간 쓰레기가 되겠다 싶어서 이제라도 모질게 마음먹고 훈육하는 거라고 했어요. 결국 시부모의 단호한 제재에 깜짝 놀란 남편놈은 시부모에 매달리며 돈줄 끊지 말아 달라고 했지만 시부가 너도 성인이고 번듯한 직장 있으니 네 돈으로 벌어서 네 돈으로 살라고 했다네요. 그렇지만 이미 카드빚도 가득한 데다가 여자들과의 유흥에 돈을 다 써버리는 바람에 쓸 돈이 없었으니 결국 여자도 못 만나고 열심히 돈만 갚는 중이라고 해요. 위자료와 분할재산과 양육비 등을 지급받지 못한 나에게 시모가 따로 연락해서는 몰래 주시더라고요. 이러니 저러니 해도 자식에게는 약한 게 부모인가 봐요. 그래도 그냥 주는 거 아니고 전 남편 월급에서 따박따박 돈 떼어가고 계시답니다. 그분들에게 필요한 게 돈은 아닐 거예요. 다만 이 기회에 전 남편이 정신 차리기를 바라시는 거지. 그런데 그런 시모를 또 열받게 한 일이 있었다는데요. 시모가 결국 신장 이식을 친척 조카에게 받기로 하고 그 조카에게 비공식적으로 시부모의 재산을 조금 넘겨주기로 하셨대요. 워낙 고마운 일이니까요. 그런데 그 재산 넘겨준다고 열폭한 남편놈이 시댁과 그 조카 댁에 가서 난리를 치는 바람에 시부모도 완전 열이 받을 대로 받아서 한 번만 더 사고치면 나머지 남은 재산도 다른 사람들한테 다 나눠줄 거라고 으름장을 놓자 결국 쫄아서 조용히 지내고 있다고 합니다. 참 사람 일 몰라요. 철없는 놈이랑 결혼해서 피 본 거 생각하면 화딱질만 나지만 그래도 귀여운 아이를 낳게 해준 것만은 고맙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전 남편을 보면서 아무리 귀여워도 애들은 절대 오냐오냐 키우지 않겠다고 생각했어요. 귀하다고 오냐오냐 키웠더니 완전 인간 쓰레기가 되어버렸고 그 덕에 애먼 저까지 힘들었잖아요. 솔직히 이혼 후에 편했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돈을 받았어도 독박 육아는 여전했으니까요. 그래도 애들이 조금 크니 어린이집에 보낼 수도 있고 그 사이에 일도 시작할 수 있어서 좋아요. 남편의 빈자리까지 채울 수는 없어서 친정집 가까이 이사도 했어요. 그리고 애들이 시어른들과는 관계가 돈독해서 전 남편 없을 때 몰래 시모가 부르면 애들이랑 같이 갈 때도 많아요. 이혼은 했지만 시어른 손주들이기도 하고 관계도 좋으니 막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다만 제게 재혼할 사람이 생기면 그때는 어떻게 할지 잘 모르겠네요. 하지만 아직까지는 저한테 그런 사람은 없어요. 그리고 저도 만나고 싶은 마음은 없고요. 그냥 이렇게 사는 것도 좋은 것 같거든요. 실은 또 저런 남자 만날까봐 걱정되는 게 제일 크지만요. 어쨌든 글을 쓰면서도 제가 이렇게 힘들었나 싶은 마음이 들 정도로 지금은 즐겁게 살아요. 항상 나쁘고 힘든 일만 있으라는 법은 없으니까요. 함께 글을 읽고 계신 분들도 저처럼 마음이 편안해지셨으면 좋겠네요. 지금까지 제 사연 들어주셔서 무척 감사합니다.